불륜과 자유섹스의 열차에 탑승하신 거니까 모르면 너가 무식한 거고 흑인 전용 무대를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림픽 개막식이 망한 두 번째 이유, 프랑스어 부심 때문입니다. 이 자유와 평등 파트에서 프랑스어 위대하다고 말하기 바빠가지고요. 글로벌 시청자들이 왕따를 당하고요. 프랑스 흑인 가수는 인종차별을 당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이상하고 정신 사납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봐도 기분이 되게 나빠요. 왜냐하면 이거 알지? 모르면 너가 무식한 거고, 딱 그런 수준의 정복감만 주고 지나가거든요. 자유평등 박애에서 자유부터 볼게요. 자유섹스라고 써놨는데 아니겠지, 에이 설마 하는데 그게 맞아요. 파리올림픽의 공식 미디어 가이드에 자유롭게 사랑한다고 써 있습니다. 일단 얘네가 왜 이러는지를 좀 볼게요. 영국 뮤지컬 레미제라블이 나오면서 혁명을 하죠.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의 목을 자르고 자유의 시대가 왔으니까 사랑을 합니다. 다른 나라 올림픽 개막식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이 나왔어요. 아테네와 런던 올림픽 다 나왔었는데 거기는 이제 남녀 커플 한 쌍,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성애의 커플이 나오죠. 근데 프랑스에서는 갑자기 3명이 나와요. 이거는 프랑스 누벨바그 영화 사조의 대표작인 쥬렌짐의 오마주입니다. 근데 혁명하고 나서 갑자기 영화가 왜 나올까요? 여기서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기들만 아는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얘들이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 표지만 보여주고 눈빛을 막 주고 받더니 종이를 던져요. 런던 올림픽도 셰익스피어의 글을 읽어줬지 템페스트 표지만 보여주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얘네는 프랑스어로만 적힌 이 표지를 보고 알아서 이해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리가. 프랑스어 뭐 누가 얼마나 쓴다고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영어가 전 세계에서 사용자 수 1위인 언어예요. 무려 15억 인구가 영어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은 중국어, 인도의 힌디어, 그리고 남미에서도 많이 쓰는 스페인어. 프랑스어가 5위죠. 근데 옛날에는 프랑스어의 위상이 이렇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유럽에서는 식사할 때 맛있게 드세요 하는 인사를 프랑스어로 합니다. 보나페티트 하고. 프랑스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이걸 그냥 써요. 중세에서 15세기까지는 프랑스어가 유럽에서 거의 공용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흔적이 좀 남아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들어서야 영어가 그 권력을 차지하죠. 그래도 아직 뭐 유엔이나 EU에서는 뭐 실무진 레벨에서도 프랑스어가 통용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 EU에서도 점점 밀린다고 해요. 뭐 지금 집행위 문서 80% 이상 영어로 다 쓴다고 하죠. 브렉시트 이후에도. 이런 상황을 두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2018년에 세계 프랑코포니, 그러니까 불어 사용권의 날을 기념하면서 작심 발언을 합니다. 이 EU에 영어가 만연해 있다. 영국이 없는데 이제 프랑스어의 접근성을 우리가 더 늘려야 한다. 그래서 프랑스어가 다음 세계를 만드는 언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크롱뿐 아니라 프랑스 사람들은 이 프랑스어를 순수하게 잘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프랑스어의 권력을 되찾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개막식에 나오는 이 책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프랑스어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섹스, 성을 다루고 있는 거고요. 프랑스어의 지평을 넓히고 프랑스어를 아름답게 쓴 작가들의 책을 선정해 놨고요. 근데 이제 프랑스어를 모르는 수많은 글로벌 시청자들은 얘네가 뭘 말하고 있는 건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모든 책에 섹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에서는 그 성적인 자유가 정치적인 자유랑도 일맥상통하거든요. 근데 이제 프랑스어를 몰라도 이렇게 눈치를 이렇게 보면은 뭔가 지금 그런 섹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걸 알 수 있어요. 좀 그러면 당황스럽죠. 올림픽에서 혁명하다가 갑자기 대체 왜?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책들을 설명해 볼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는 불륜과 자유섹스의 열차에 탑승하신 거니까 정신줄을 꽉 붙잡으셔야 돼요. 출발합니다. 폴 베를렌부터 시작을 해요. 폴 베를렌의 무언의 시. 이 사람의 이름을 아는 사람 중에는 사실 그 베를렌의 시를 안 읽어본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워낙 스캔들이 너무 유명해가지고요. 베를렌은 기혼남이었는데 10살 연하의 시인 랭보랑 사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륜 플러스 동성애 스캔들이 있습니다. 이런 스캔들부터 생각나지 않게 하려면 뭐 런던 올림픽처럼 한 줄이라도 읽어주던가 아니면 뭐 드뷔시처럼 관련 컨텐츠를 소개를 해주던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그리고 왜 하필 베를렌부터 시작을 할까요?
왜냐하면 프랑스가 지금 개막식에서 얘기하려는 진짜 컨텐츠가 그거거든요. 이 사람이 프랑스어를 너무 아름답게 썼다. 프랑스어의 지평을 넓혀준 시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불어권 사용자가 아닌 글로벌 시청자가 그걸 대체 어떻게 알아듣죠? 책 표지만 보고. 그 다음 거를 좀 볼게요. 네, 알프레드 드 미스의 사랑으로 장난치지 마소. 이 작가는 조르주 상드랑 사귀었던 적이 있습니다. 조르주 상드는 쇼팽의 연인으로도 유명하죠. 네, 이 작가가 조르주 상드랑 여행을 갔을 때 갑자기 거기서 좀 병이 나요. 근데 그때 그 자기 돌봐주던 의사랑 조르주 상드가 바람이 나가지고 둘이 이제 깨집니다. 그 사연을 반영한 소설이고요. 작가로서는 이런 이력이 있어요. 뭐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작가고 프랑스의 최고훈장을 받았다. 근데 모르죠. 우리는 이렇게 계속 책 표지만 나오니까. 아니 에르노는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고요. 단순한 열정 이 소설은 연하의 불륜남과 불륜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허구성 타파라고 써놨잖아요. 한마디로 작가가 자전적인 얘기, 자기 경험을 쓴다는 겁니다. 이 소설도 그러니까 자기 경험이담이죠. 그리고 모파상의 배람이 이제 좀 우리가 좀 잘 아는 작가가 나왔죠. 남주가 이제 계급 상승을 위해서 온갖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그 와중에 파리의 계급사회 그리고 모순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영화도 나왔고요. 다음 책은 이제 섹스와 거짓말. 레일라 슬리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이 사람은 모로코 출신의 프랑스 작가입니다. 2016년에 프랑스 공쿠르상 수상도 했고요. 이 책 내용은 고향 그 모로코에 의사나 교수같이 잘 사는 여성부터 창부까지 다양한 여성들의 어떤 성에 대한 경험이나 생각을 인터뷰를 한 그런 책이에요. 지금까지 불륜이 셋 나왔고요. 바람이 하나 나온 걸 생각을 하면은 이 책은 뭐 소재 자체는 상대적으로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거는 이 두 권은 둘 다 불륜 소재입니다. 이제 불륜이 5이에요. 육체의 악마부터 좀 보자면요. 레몽 라디게라고 20살에 요절한 천재 작가예요. 프랑스 심리 문학을 어떤 지평을 새로 열었다고 평가를 받는데 이 내용이 1차 대전 배경이고 16살 소년이 전쟁터에 남편을 보낸 유부녀랑 불륜을 하는 내용입니다. 막 전쟁과 그로 인한 허무주의와 좀 불안한 미성년자의 어떤 심리를 통해서 어떤 시대를 묘사했다. 그런 평가를 받는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 작가 본인의 자전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 불륜 소설의 원조격인 소설입니다. 위험한 관계. 혁명 전의 프랑스 귀족 사회의 퇴폐성이 좀 나오고요. 워낙 유명해서 헐리우드랑 한국에서도 그 영화로도 리메이크가 여러 번 된 작품이에요. 그럼 좀 대표적으로 그래도 좀 많이 알려진 영화들은 이것들이 있고요. 이제 공주님들의 얘기가 나오죠. 이 오른쪽에 사랑의 승리부터 먼저 보자면은요. 이거는 공주가 남장을 하고 자기 사랑을 좀 찾아가는 그런 얘기인데요. 중간에 그 공주의 상상 속에서 크로스 드레서인 건지 아니면은 뭐 공주가 아예 트랜스젠더가 되는 건지 좀 알 수 없는 그런 신이 좀 있고요. 그리고 드디어 몰리에르가 나오죠. 이거는 이제 작품 자체보다는 몰리에르가 나온 거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몰리에르는 극작가 중에 셰익스피어와 겨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요. 희극을 비극과 대등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서양 희극을 완성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몰리에르의 극단이 지금 프랑스의 국립극단인 코메디 프랑스즈의 전신이기도 합니다. 이 3편에서 얘기할 이 축제 부분의 이 바쿠스도 사실 그 프랑스의 희극적인 요소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결국 본 사람들은 막 놀라고 징그러워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네, 이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관객에게 전달하는 걸 실패했다? 그거는 망한 거예요. 그냥 어그로를 끌어서 막 당황한 사람들을 놀리고 싶었다면은 그거는 너무 유행이 다 지난 촌스러운 짓이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부비고 비행기 이렇게 하늘에 하트를 그립니다. 예. 무슨 일입니까, 진짜. 그 장소가 또 영화 뽕레프의 연인들로 유명한 뽕레프 다리랑 도핑 광장인데요. 여기까지 본 사람들이 혹시라도 내가 잘못 이해한 거겠지? 설마 막 내가 음란마귀가 낀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공식 가이드에서 친절하게 이런 안내까지 해줍니다. 이 장소는 우리나라 시인이 여성의 성기와 다루에 비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진심입니다. 진정성이라는 것이 폭발해요.
이 개막식 마지막에 보시면 셀린 디온이 사랑의 찬가를 정말 멋있게 부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그 앞에서 기가 다 빨려가지고 이걸 보면서도 아, 너무 멋있다, 감동적이다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이제 보면서도 그냥 아, 그래, 에디트 피아프도 이 노래 주인공인 기혼남이랑 불륜 관계였지, 뭐이 생각만 들고, 뭐 다른 이유도 뒤에 좀 하나 더 있습니다만 그랬어요. 그리고선 개막식을 다 보고 트위터를 켰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This is France 이러고 있고, 약간 그 굉장히 명치를 세게 얻어맞은 유교국 사람이 돼가지고 정신이 좀 혼미했고요. 뭐 이 마크롱 대통령도 16살에 친구 엄마면서 학교 국어 선생님인 기혼녀하고 불륜을 해가지고 결혼까지 간 사람이니까 진짜 이 사람들에겐 그 자유가 중요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좀 정신줄을 다잡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그 세계 평균보다 더 많이 열려있는 그 프랑스의 성적인 자유는 그렇다 치고요. 프랑스어 집착 대신에 현대 사회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보편적인 시각에서 볼 때 지금 자유가 필요한 사람들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누가 있을까요? 네, 난민. 이건 제가 억지로 막 껴넣은 게 아니고요. 이번 올림픽의 월계관 수상자가 유엔 난민기구 최고 대표예요. 이 월계관 상이 IOC가 평화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준 개인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상이거든요. 그걸 이제 그 난민기구 대표한테 줬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는 그 굵직한 큰 전쟁만 해도 벌써 이제 전쟁한 지 2년이 넘어가고 있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있잖아요. 예. 물론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정치적으로 이들을 자극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프랑스 제국주의 시절에 이 식민지들로부터 온 난민이랑 이민자들 얘기를 해도 되거든요. 예. 여러 가지 뭐 독재나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유를 찾아서 프랑스로 온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프랑스를 포함해서 식민지를 경영했던 유럽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자유롭지 못한 좀 해결해야 되는 업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다음 사막의 평등 무대에 등장하는 아야 나카무라나 육막에 등장하는 흑인 소프라노한테 연결될 수가 있고요. 이거는 3편에서 따로 얘기를 할 게 있습니다. 근데 뭐 보시다시피 그런 건 없고요. 네. 저의 그냥 솔직한 심정은 이제 현타가 와갖고 개막식 얘기 그만하고 싶고 그런데 이 프랑스가 개막식 망친 얘기를 마저 해야 되니까 네. 이 프랑스어 우월주의에 가까운 매너가 인종차별까지 해버리는 상황을 얘기를 해야 합니다. 네. 자, 프랑스에는 아야 나카무라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하이라이트 무대에는 캐나다 가수인 셀린 디온이 섰습니다. 원래 성화대에 불 붙인 다음 무대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타국 가수라도 셀린 디온이 설 수도 있죠. 근데 아야 나카무라가 이 에디트 피아프 노래를 못 부른 사연이 있습니다. 프랑스 보수 성향 주간지 엑스프레스의 올해 2월 보도고요.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아야 나카무라가 만났다. 여기서 이 가수가 에디트 피아프를 좋아한다고 했고 대통령 앞에서 이제 노래를 불러가지고 컨펌까지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자, 이 아야 나카무라가 누구냐면요. 지금 프랑스어권에 있는 영어 가수 중에서 가장 글로벌하게 성공한 가수예요. 아프리카의 말리 출신이고요. 어릴 때 이민 와서 프랑스에서 컸어요. 보시면은 뭐 스포티파이 10억 스트리밍에 곡 하나가 막 9억 뷰가 넘고 이렇죠. 근데 마크롱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이 사람한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프랑스어 얘기를 했잖아요. 에디트 피아프는 그리고 굉장히 대표적인 프랑스의 사랑받는 가수고요. 지금 이제 프랑스가 수천억을 투입해서 국내와 국외 모두에서 프랑스어 진흥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국외에서? 어떤 국외냐? 사람들이 제국주의 하면 영국만 주로 떠올리는데 프랑스도 만만치 않았죠. 프랑스는 이제 특히 아프리카에 식민지가 많았어요. 여기를 이제 마크롱이 대통령 차원에서 나서가지고 영어 쓰지 말고 프랑스어를 써라 이러면서 프랑스어 교육기관 지원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아까 이 세계 언어 순위에서 프랑스가 5위를 차지했잖아요. 근데 이제 프랑스가 집중 공략하는 이 아프리카에서는 인구가 아주 빠르게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50년이 지난 정도 후에 보면은 프랑스어 사용 인구가 10억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한 2위, 3위까지 올라올 수 있죠. 그걸 생각하면은 난민 출신에다가 흑인인 아야 나카무라가 에디트 피아프 노래를 부른다? 이거는 이쪽 사람들 대상으로 한 프랑스어 저변 확대용으로 최선의 선택입니다. 근데 좀 듣다 보니까 약간 기분이 이상하지 않아요? 네. 네, 그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이 등판을 합니다. 알랭 마방쿠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프랑스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콩고 출신 작가고 지금은 UCLA 교수예요. 이제 좀 한 얘기를 요약을 하자면 프랑스가 언어를 통해서 과거의 식민지였던 국가에 다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사실 이 프랑스어권 국가에서 영어권 국가보다 독재 국가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알랭 마방쿠는 그걸 지적을 합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그런 독자자들이랑 만나가지고 프랑스어로 이렇게 떠들 때 민주주의를 언급 안 하고 무슨 프랑스어권 세 개를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건 그냥 야합이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배경이 올림픽 개막식 뒤에 깔려 있고요. 아무튼 뭐 이 보도가 나간 뒤에 사람들이 진짜냐 막 이랬는데 대통령이나 아야 나카무라 둘 다 입을 다뭅니다. 맞다고는 안 하는데 또 아니라는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극우 정당이랑 극우 단체에서 시위하고 난리가 납니다. 아야 나카무라 여기는 파리다. 네가 태어난 말리에 있는 그 전통시장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야 나카무라는 이미 프랑스인인데 프랑스인 취급도 안 하는 거고요. 명백하게 말리 비하 발언이죠. 그러면서 프랑스 문화의 우아함을 저속함으로 바꾼다. 프랑스 문화를 아프리카화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프랑스와 아프리카를 우아함과 저속함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유럽인인 이민자, 네이티브가 아닌 이민자를 우대하느라고 이 네이티브 프랑스인들을 갖다가 배척하는 그런 처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백인 역차별이다. 거의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 발언은. 굉장히 강도 높은 인종차별 발언이라서 이게 한 2달 정도 프랑스와 유럽을 아주 시끄럽게 했어요. 대통령도 좀 뭐라고 하고 장관도 뭐라고 하고 IOC도 이 인종차별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올림픽 열리기 한 달 전쯤에 프랑스에서는 총선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해요. 이때 아야 나카무라가 SNS에 이런 발언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인종차별이 어떤 수준인지 잘 아는 위치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극단주의를 막기 위해서 투표하자고 해요. 실제로 그 프랑스가 이때 당시에 극우 정당이 아마 총선에서 이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고 그만큼 굉장히 기세가 올라 있었는데 어떻게 또 결과적으로는 총선에서 극우주의를 막아내긴 했죠. 그렇지만 개막식에서 아야 나카무라가 에디트 피아프 노래를 부르는 일은 없었죠. 아야 나카무라는 이 아카데미 프랑스즈라고 부르는 프랑스 학술원 앞에서 자기 노래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17세기부터 있었던 기관이고요. 프랑스어를 표준화하고 아름답게 다듬고 보급하고 이런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 아야 나카무라가 개막식에 서는 것에 반대를 했던 사람들의 주장 중에 이 가수의 프랑스어에 대한 태클이 꽤 많았어요. 아야 나카무라가 프랑스어를 아름답게 하지 못한다는 거였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어를 아름답게 우리가 만들어낸 기준대로 이 순수한 기준에 맞춰서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아야 나카무라의 노래에 쓰인 신조어를 이제 프랑스어로 인정을 못하겠다. 이런 비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논리라면 사실 셀린 디온도 그 캐나다 퀘벡 특유의 프랑스어 억양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프랑스에서 옛날부터 촌스럽다고 놀려왔던 사람이에요. 그치만 셀린 디온은 백인이니까 캐나다 사람이어도 에디트 피아프를 불러도 돼. 흑인은 국적이 프랑스 사람이어도 부를 수 없어. 이런 결과가 이번에 나와버렸죠. 아야 나카무라는 그 에디트 피아프 노래를 부르지도 못했는데 이 무대를 하고도 극우파들에게 욕을 먹었어요. 이 마리옹 마레샬이라는 사람은요. 프랑스 극우 정치인인 르펜의 조카입니다. 예.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 무대를 같이 한 게 여기 프랑스 공화국 수비대한테 수치스러운 일이야 이런 막말을 해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아까 그 아야 나카무라가 선거 직전에 한 발언 있잖아요. 우리가 두각을 드러낼 때
빛날 때에조차도 우리는 슬픔을 느낀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온전하게 빛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흑인이 평등을 상징하는 무대에 서다니 감동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안 나와야 감동적이죠. 예. 아야 나카무라랑 그의 노래가 프랑스 대표할 수 있어? 이걸 프랑스어라고 할 수 있어? 이건 프랑스인다운 게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었는데 이런 소리를 안 듣고 에디트 피아프를 부를 수 있어야 진정한 평등이죠. 저는 사실 프랑스가 아야 나카무라한테 결국은 흑인 전용 무대를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런 혐오 세력들의 발언에 양보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과정이 전혀 그렇게 평등하지 않았다. 그런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었고요. 이 대통령은 이제 프랑스의 지배권을 늘리겠다고 아야 나카무라를 이제 모델로 점찍은 것 같은데 이 프랑스어의 순수성을 부르짖는 그분들 때문에 그림이 되담한 그런 아이러니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이 이상한 프랑스어 우월주의랑 인종차별 때문에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거의 제대로 못 보여줬다. 오히려 좀 못 볼 꼴을 많이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편에서는 박애부터 얘기를 해서 마지막 것까지 그냥 짧게 정리를 다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특징이 사유의 게으름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정리를 해서 2편보다는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